대단한 연구를 하셨어요. 또 그렇게 하면 이번에 다시 봤습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 시간이 많이 차고 지금 9시 정도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어저께 연락 받고 오늘 참석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좀 장시간 사실은 학기라 근데도 짧은 시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잘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또 어저께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보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전부터 제가 우리 또 김병기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상당히 번쩍번쩍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우리 부산 발전에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요즘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AI가 나오니까 이제 이 AI가 하루하루가 쭉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이제 GDI 해가지고 국내 총 생산, GDI 해가지고 똑같은 GDI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로스 도메스틱 인텔리전스. 이게 사실은 이제 지능의 어떤 종합, 이게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의 규모가 중요한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스타트업하는 스마트 도시가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력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발표 들을 거니까 제가 또 그런 확신을 또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평가되는 게 이 공진화 개념도 이제 이해가 이전보다 조금 더 자세히 된 것 같고요. 이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어떤 변증법적 사실 변증법 하는 철학적 용어인데 여기도 제가 적용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또 리빙랩 이야기도 상당히 와닿고 사실 리빙랩 이야기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상당히 일회성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대부분 일회성 정도의 우리가 테스트 배드식이 어떤 그런 식의 하나 넘어가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아까 시뮬레이션 얘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설명이 좀 짧게 나왔지만 해양 우주 공유 사실 스테이프 코인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고 스테이프 코인 이야기 해도 큰 주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통합적으로 우리가 해양 산업 쪽, 해양 신산업 그리고 우리가 해양 신산업 개념을 다시 재구축해야 될 때다. 전통적인 해양 산업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지하의 그 지역에 우리가 지역 혁신 같은 개념도 이제는 지역 혁신 개념은 우리가 뭐 건물 짓고 뭐 공장 때려오고 뭐 이런 개념들 아닙니까?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스마트 이런 개념이 훨씬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제 시대적 변화를 잠깐 느끼고 있고 RIS 사업 같은 경우도 있어서도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산학협력 같은 거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단계에서 AI 시대에 우리가 이 라이즈 사업의 본질, 목적, 개념, 이런 정책 이런 것이 많이 달라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본다면 좋은 내용이고 좋은 어떤 알맹이가 있는데 이게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장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관료제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자꾸 규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관료제의 속성이 지금 기존의 어떤 우리 칸막이 시기에 데이터 공유가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차단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혁신할 것인가 이게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의 흐름이라든지 정보의 공유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상 혁신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어떤 관료제 체제 하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규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관료제 부산시만 하더라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두텁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관료제에서 우리가 이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거를 정말 현실화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해양생산업에 있어서 보면 과도한 기술 의존성, 근데 사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함에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의존하는 거하고 중요하다는 거는 다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보면 AI 얘기가 나오지만 AI를 둘러싸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금 기존의 어떤 규제 문제가 사실상 아까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지만 이거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해결 안 되면 아무 좋은 개념이 있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서 이거 넘어설 수 있을까? 규제의 벽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상한 경제 효과 부분에 제가 주목을 하는데 지금도 이제 그 트윈, 그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화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익의 문제, 이 대부분 다 우리 해운 생산자들이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수익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 지금 부산이 보면 아까 이 기록에 보니까 지역 GDP 기여율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6%, 로터담 7%, 부산이 0.2%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새롭게 봤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주목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지역의 GDP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이런 사실 디지털화라든지 스마트화되면서 생기는 수익이 발생할 텐데 이 수익 자체가 사실상 대기업이라든지 글로벌 대형 선사들 그다음 플랫폼 기업들한테 넘어가게 될 텐데 이게 수익의 공유 문제 모델 사실상 이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역 경제하고의 연관성 문제.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기술 중심적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기술만 중요하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아까 말한 관료제적인 모형들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의 공진화가 가능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봐서는 그 아까 말한 통합 아까 뭐 STIM 모델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서비스하고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인프라, 인더스트리얼 인프라,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사실상 보면 종적으로 가면 매니지먼트의 문제 아닐까 싶어요. 이게 우리가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고 맞습니다. 제도 관료가 되는지.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무리 좋은 뭐 우리가 구슬이 선발이라도 뼈야 버무리 되듯이 종적 같은 관리 문제고 거버넌스 문제고 있어. 그래서 우리 측봉 우리 인문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다 정책이 거버넌스 영역. 근데 거기 상투적으로 나오지만 상투적이다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 그게 이제 핵심일 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 실행에 있어서 지금 해양 데이터라든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다 해수부, 환경부, 국가의 R&D 시스템에 다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지역적 분리에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거를 가공할 수 있고 하는 권한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순수하게 거의 기술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건 고려가 되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소위 권한의 문제, 특히 항만기능도 지금 사실 부산이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가 없잖아요. 항만공사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가 온다 하더라도 해수부도 가질 거고 이 권한의 문제,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인데 이걸 현실화시키는 데서 장애 문제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또 해양 데이터 같은 문제는 역시 여기 보면 공공재 성격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시정재 성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공공재와 시정재의 어떤 부분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구분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다. 이 부분들 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사실은 데이터 자체가 산업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 데이터를 아무리 갖고 우리가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서는 아까 설명대로 산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산업과 데이터 간의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데이터가 플랫폼 만들고 플랫폼 자체가 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비즈니스 모델이 또 시장으로 가고 시장에서 또 규제 문제가 들어오고 이렇게 다 연동돼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문제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물격, 북극 항공 문제를 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좀 최근에 관심을 갖고 그 발표 자료에 입수했습니다. 현재 교수님 그 북극항공 발표했다 자료에 지금 다 부산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우리가 해양이든 지금 우리가 이게 솔직히 스마트 도시가 부산적 법인 내에서만 작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예. 더구나 지금 해수부가 북극항로 그거를 주도하기 그 이제 산업 항로를 통한 산업계 생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오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볼경 전체에 예컨대 해양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 해양 데이터를 부산만 접근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참 이것을 그 해양 데이터 생태계를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어떤 하나 메가시티적 관점에서 이것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곁들여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자체에 보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개방 문제, 보안 문제, 요새 소버린 AI 나오면 사실 이 문제하고 결부되는데 데이터의 어떤 주권 문제랄까. 이 소위 말해서 아까 인공위성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거를 이 부분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사실 데이터 자체가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항만, 위성, AI, 물류 사실은 이 국가 전략 데이터거든요. 사실 보안이라든지 국가적인 어떤 군사적인 문제 관련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데이터 개방 문제와 민간이 얼마나 민간한테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지 개방 문제.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의 정보 보안 체계 이런 거. 해양 그때 보면 해양 데이터 주권 문제겠죠. 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정책을 하니까 저도 이제 행정하기도 정책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은 공학적인 거나 뭐 이런 데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어떤 정치 행정적인 어떤 과제 그런 어떤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논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은 논문을 조금 하나 구상을 하신 거고 기본 원리와 틀을 만들으시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거버넌스 문제나 규제 틀이라든지 관료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주권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메가시티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범위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관시켜가지고 조금 틀을 만들어야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해양 스마트 시티의 구체적인 모델이 그려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본 원리 기술적인 파트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국장님은 행정하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구체적인 실험 모델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한 여러 가지 그런 장애 요인이라든지 구조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그 문제를 조금 건드려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작업은 뭐 다음 작업에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제도 부분이 진짜 많은데요. 그 부분 제 논문의 관리 부분에 그러니까 관리의 물리적인 측면은 산학연 협력인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측면에서는 제가 스마트 도시법 데이터 3법을 언급했거든요. 데이터 3법 스마트 도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명했는데 다른 논문에는 이렇게 제도를 구체적으로 해놓은 데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다면 데이터 3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우리가 요새 뭐 금융 같은 거
카카오 아이디로 뭐 본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딱 열면 쫙 다 돼버리고 통장 땡겨오겠습니까? 하면 쫙 땡겨오죠. 그게 그 사람 편하게 이게 왜 됐는지는 모르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갖다가 익명화시켜갖고 해줬던 2020년도에 개정됐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법이 거의 되면서 지금 뭐 돈도 마음대로 보내야 했던 거예요. 옛날 박근혜 정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때 공인인증사하고 이런 게 불편한 거 아직도 있습니까? 해서 그런 말 나왔을 때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바뀐 게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이제 물론 이게 뭐 제가 코인 부분도 부작용 있죠. 사기꾼 풀어주면 사기꾼은 엄청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득실을 따져야 되는데 이걸 사기꾼이 나온 데에서 겁이 나서 이걸 그때도 그랬어요. 이거 바꿀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 찬반이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솔직히.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창과 방패다. 보안과 개방의 문제는 창과 방패다. 그게 모순이잖아요. 창이 생기 나오면 방패도 더 생기 나오고 또 방패 생기 나오면 창이 나온다. 이러면서 계속 발전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실험 촉진형 정부 있잖아요. 한번 조금 모험을 할 수 있는 리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들도 실험하기 좋거든요. 구청에서 뭐 돈이 없어서 할 게 없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 절대 정치 안 할 건데 제가 만약에 구청장 한다면 엄청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한번 확 뒤집어 버릴 것 같은데 그걸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자기 권한이 있는데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걸 우리가 좀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제 생각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아쉽고요. 조금 아까 실험 촉진 정부 그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해양수도 30년, 40년 전부터 해양수도 했습니다. 된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온갖 교수님들 책 막 해양수도 책만 해도 한 40건 될, 40~50건 될 겁니다. 그거 다 읽어도 답 안 나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 불수 해양수도 됐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좀 과감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제가 평생 지금 30년 공무원 생활했는데 이게 안 바뀌는 게 그것 때문에 안 바뀌는 게 하고 제일 큰 문제 조직에서 아까 칸막이 행정 그 다음에 정보 공유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AI 에이전트를 도입해야 됩니다. 국별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면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고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상수도부터 도입하려고 우리 김영진 주문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데이터 기반 행정이 돼야 됩니다. 전부 다. 그래야 뭐 좀 바뀌죠. 안 그러면 절대 바뀝니다. 네. 평등 문제부터 절대 승복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게 지성진 시켜준 국장은 최고의 국장이고요. 지성진 탈락시킨 사람은 계속 두고두고 욕하거든요. 그런데 성진은 10명 중에 1명밖에 못해요. 그럼 1명은 그 사람 칭찬하지 10명은 다 승복을 안 하는 게 성진입니다. 평균도. 그러면은 제가 근데 끊임없이 인사학과에서는 공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거 뭐 있냐고. 그냥 데이터 기반으로 해갖고 지가 그 그래프 보고 내가 이렇게 평가가 나왔구나.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예측 가능한 행정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약간은 그럼 내가 인사권이 하나도 없어 되겠나? 약간은 있을 수 있겠죠. 1, 2번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지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근거도 없고 무슨 뭐 따지고 이러고 그게 더 문제거든요. 정보 공유 안 되는 거하고. 예.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빨리 도입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계속 그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데이터 행정 저 데이터 과장이 지금 IBM에서 온 분이거든요. 제게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국별 AI 에이전트 도입해라. 그게 국장이다. 그게 최고만. 그국의 업무를 모든 뭐 사무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 이해 두꺼운 거 그거 집어넣어버리면 지가 다 이해해갖고 답을 준다니까요. 세상에. 하고 사실은 우리 교수님들 한번 아셔야 되는 게 국장들 3D 쪽 직장이라는데 우리 위원장 우리 집 업에 사무감사책 되면 제 앞에 해양농산국이 제일 큰 국이었는데 그 11개 쓰기한 딱 책을 세우면 있지 않습니까? 양면으로 한 이만큼 나오거든요. 논문 한 편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번 익숙한 상태에서 금방 읽는데 자리가 8월달에 바뀌는데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한 달 만에 읽어야 되는데 이 양이
그러고 이게 논문처럼 쉽게 풀어나온 게 아니고 다 개조식으로 요약을 해갖고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몰라요. 뭐 밤샘하고 이러거든요. 그냥 밤샘 해양에 있을 때 밤샘 몇 번 하고 나면 이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더라고. 그래갖고 와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AI 에이전트를 도입해가지고 쉽게 묻는 말 그냥 지가 이렇게 대화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건 이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 하냐면 저기 우리 조준수가 하나님한테 제가 그 시장님 보고했던 걸 갖다가 유튜브로 올려버리거든요. 말하고 PT하고 결합시켜갖고 그 기록을 남겨놓는 이유가 책 100권 읽는 것보다 5분 발표한 그 압축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한 거 딱 듣는 게 핵심을 파괴해버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방식이 돼야 돼요. 그래 이제 뭐 시장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만약에 국장들 통제한다면 각 국장들마다 전부 다 유튜브 운영해. 그래갖고 내한테 보고했던 거 전부 유튜브 다 올려버려. 그래갖고 뭐 유튜버 해갖고 그 기자들도 그냥 유튜브도 바로 취재해버리고 평가 나오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그거 갖고 누가 보고 제가 일 잘하는데 제 승진시켜야 이런 시스템은 안 된다니까요. 잠시만요. 제가 본부장님. 제가 부산시 인사위원회 6년을 했거든요. 예. 6년에서 내 느낌이 뭐냐면 아까 이제 인사 문제에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일단 보면 아까 데이터 기반해가지고 다 공개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시장님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그 아시잖아요. 예.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 교수님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말씀하실 분은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질문을 하실 때 좀 요약해서 그래서 내가 알겠는데 만약 인사 문제 근데 할기직이라도 돼요. 하면 돼요. 5급 이하라도. 그래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아까 데이터 기반해가지고 했다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장의 권한 문제다라고 부딪히게 되잖아요. 예. 그럼 상급 이상만 하면 되죠. 시장님이.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렇지만 4급 이하까지는 저는 데이터 기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뭔가 예측 가능해. 네. 내가 승진할 수 있겠구나, 예. 그러겠구나 그 정도는 알고 예. 있어요. 그게 그 조직의 에너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다 혁신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보면 뭐 경영자들 재결치나 막 저기 아까 로즈마티 다 분석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뭐가 발전된다 하지만 그 리더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크다니까요. 이수진 장군이 없었으면 그 싸움 이기겠습니까? 또 계속 그래도 질문을 아마 계속 좀 더 하실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유롭게 합시다. 뭐,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오늘은 진짜 자유로운 토론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릴게요. 그 아까 우리 그 해양 오늘 주제가 해양이라서 예. 해양 쪽에 아까 몇 번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부산항이 컨테이너 처리량으로 보면 세계 7인데 환적은 세계 2인데 실제 부산항으로 해서 결국 이제 물동량이 많다는 것은 양하역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하역비 이 수입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이걸로 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되는데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네덜란드 로텔담이라든지 싱가포르에 비해서 지금 아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빈약한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해결되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우리 요즘 이제 스마트 사회로 가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하는 응용, 지금 AI 기술도 활용될 수가 있겠고 해양과 관련 항만의 양하역을 위한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신산업이 창출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로텔담이나 저런 데는 주로 이제 항만 주변에 배후부지 같은 데서 물류업체라든지 또는 뭐 저 에너지 공급원도 거기다 만들고 지금 저기는 그저 로텔담은 요새 뭘 만들고 있느냐면은 주변에 그 수소 연료, 수소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어요. 항만 주변에. 그러니까 사실 그러게 되면 그런 게 다 이제 부가가치로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항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잘 거기는 이제 배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우리 흔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의 상권이 우리가 땅값이 비싸듯이 이제 항만 주변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시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새로운 스마트 그 비즈니스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많이 창출하도록 해준다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부가가치 창출하는 측면은 거의 부산시의 몫입니다. 지금 양하역 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지만은 항만 관련 연관 산업들, 예를 들어서 선용품 공급이라든지 수리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부산시가 시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어떤 그 해수부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그런 산업들을 일으켜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항정과 시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해수부들이 오면서 좀 그 계기로 해가지고 좀 앞으로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형 사실은 있다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해양공사국장 할 때 우리 기관들 다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부산시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키오스트하고 박사들하고 친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야 지금 무슨 연구하고 있는데 하면 이쪽에서 아 우리 부산시에 그런 거 필요한데 박사님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죠 하면 그게 R&D 기획이 돼갖고 갑자기 뭐 돼버리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쓸 수 있는 그 예산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기재부가 돈 따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예산만 활용해도 거기 돈 따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안 가까운 거예요, 전부 다. 서먹서먹하고 그다음에 국장들도 워낙 바쁘고 거기 가서 뭐 친목도 뭐 할 그것도 없을 뿐더러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 많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점들이 많아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AI 에이전트 그냥 그한테 물으면 막 다 알려주고 다 연결시켜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안 됐지만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AI 에이전트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예. 네. 혹시 뭐 또 다른 분 계속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먼저 해서 부산시. 연관된 거라서 예. 안 그래도 지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그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영도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각종 키오스트라든지 이제 KMI를 비롯해서 해양대학도 있고 그 클러스터 그 해양 관련 기관들 연구기관들이 집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기관들이 우수한 브레인들이 다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류가 없다 보니까 뭐 하는 상대방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면서 우리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이제 기관장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7개 기관이 1차 이전 기관 4개 하고 또 기존 그 1차 이전 기관이 우리 해양조사원, 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또 KMI 키오스트 이렇게 1차 이전 기관이고요. 해양박물관하고 해양대학교, 또 해양수산연수원, 해양경찰서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기존 기관 있었던 기관이 이제 14개 기관 그리고 우리 시청하고 해양수산청, 영도구청 이렇게 전부해서 총 17개 기관이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12월 달에 그 영도에 그 스탠빌리지라고 이제 산학연관이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산학협력처럼 만들어지는데 그게 12월 달에 준공을 하면 그 운영하는 것도 KMI하고 키오스트가 다 적극 관여해가지고 그 기업이 입주되면 또 다시 다 연계해서 운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과학기술 정책학과 원우의 회장님 발표하신다 해서 오늘 참석했는데 아주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깊은 인상을 받았고 사실 박형준 시장님도 30분 정도 공진화 이론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하고 발표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 공진화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 공진화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를 했고요. 이제 지역혁신 부분하고 저희 시스템 전환 이런 이론에 대해서도 이 공진화 이론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에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도 부산시에 좀 정책이
좀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진화 이론 측면에서 일단 지역 혁신 어떤 시스템 측면에서 이게 이제 산학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시민들이 주체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이제 시스템 전환론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산시가 어떻게 그걸 좀 각종 위원회 같은 거 있는데 그 위원회를 이런 지역 혁신 측면에서 그걸 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서 탄소 중립적인 이런 걸 부산시가 좀 확대를 하려면 공진화 어떤 이론의 측면에서 이것도 결국은 스마트 시티하고도 연결되는데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스마트 어떤 교통이라든지 이거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이게 전기화하고도 데이터 센터하고도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기를 친환경 에너지로 저는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서울대 과학기술과 같은 이몽탁 교수님이 아까 석세스 대학에서 프리만 교수 바로 밑에서 배워가지고 이 부분이었는데 그때 강의가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부분과 전체가 공진화가 돼야 한다 아닙니까? 근데 혁명은 확 바꾸는 거지만 이 시스템 전환이라는 거는 부분이 바뀌면서 전체가 영향을 줘서 전체 시스템이 바뀐다는 건데 그게 이제 예를 갖다 뭘 드냐면 의료 시스템도 병원에 가는 시스템이 있지만 이게 문화나 이런 거 영향을 받아 자가 어떤 치료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시스템은 생활 습관하고 이런 게 다 같이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행태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너지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공급 위주로 뭘 공급하고 수소 공급하고 뭘 하니까 뭘 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바꾸려고 하는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말은 쉬운데 어려운데 그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전체 바뀌려면 그 의료를 활용하는 꼭 내가 큰 병원을 가야 돼 생각이 바뀌게끔 하는 부분 우리 동네 병원 가면 된다 하더라 하는 그 시스템이 바뀌어야 의료 시스템이 바뀌듯이 수소도 그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빙랩이 이론은 좋은데 실제로 이 330만 인구를 갖다가 어떻게 리빙랩을 할 거냐. 근데 저는 지금 휴대폰에 블록체인 보안 기술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지문으로 다 하잖아요. 옆에 대신 찍어줄 수는 있겠지만, 지문으로 웬만한 주민투표는 좀 리빙랩을 활성화해가지고 좀 그 의견을 반영하게 해서 소통을 시키는 방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결국 시스템 전환을 갖고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혁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소 보합된다 해도 저한테 좋은 게 없는데 서양의 리빙랩 예를 하나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 프로젝트였더라고. 유럽의 각 나라들이 다 해갖고. 근데 희한하게 사회학자, 정치학자, 공학자 다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갖다가 폐타이어나 뭐 이런 거 해갖고 이게 에너지가 적게 쓰면서 하는 그런 걸 바꾸는데 한 사람이 해보고 나니까 괜찮아요. 옆에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저기 토해갖고 우리 당내 이거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근데 우리는 너무 공급 위주였구나. 자 수소가 했으니까 야 수소 설치했으니까 너 수소 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좀 소통을 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활 행태가 바뀌어야 시스템이 바뀌지. 그게 그냥 이렇게 공급 위주로 해갖고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시스템 이론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그 선택과 집중이란 말 쓰지 말았거든요. 개발 시대 때 무슨 대기업 하나 선택과 집중이라고 키워주고 그게 잘 되니까 밑에 다 먹고 사는 시대에 끝났다. 부분 시스템들이 다 공평하게 잘 돌아가고 전체 시스템이 이래 움직이는 게 시스템 전환이지. 이 시스템 하나 잘할 때 집중적으로 돈 때려 부어가지고 야 네가 다 먹이 살리라 이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또 시대적 흐름도. 그러니까 모든 정책 방향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얘기한 지금 8분 정도 지났는데 자유롭게 상지 건축에서 좀 이야기 좀 하세요. 상지 건축.
그럼 제가 좀 예, 예, 엉뚱한 예.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엉뚱한 점 제일 좋아. 예, 그렇죠. 부산이랑 보통 이제 해양 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해양 수도가 맞는가? 지금 모든 기관들이 17기관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해양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산업을 창출하는 입장에만 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결국 그걸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그럼 그것을 돈벌이를 해서 돈을 얻는 것은 그것이 과연 부산시에 인민이 아니죠. 부산 시민을 위해서 적용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해양 클러스터 그쪽에만 집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이용되고 모든 부산 시민들의 해양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해양 부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해양 수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구든지 부산 사람이면 해양 수도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일까? 40년 됐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산업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부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해수부가 내려온다 해서 크게 저는 변한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관련되는 산업은 많게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해양이라는 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정책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의 지역적인 정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지역적인 정책으로 존재를 한다면 해양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산시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부산에서 이 해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럼 부산 시민의 의식을 어떤 식으로 주입은 아니겠지만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해서 부산 시민이면 해양이라고 했을 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내가 친한 거,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지금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바다 여름이면 다른 사람인데 다 오고 우리는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라이즈 사업 이걸 하는 물론 이거는 좀 동떨어진 겁니다만은 저희들이 라이즈 사업 일환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양 그럼 교육적인 측면이 어떨까라는 이런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들을 지금 정말 이렇게 분산식으로 물론 지금 한국해양재단 거기서 이런 식으로 좀 정례화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수부 이런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부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부산의 시민들에게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돈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요인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많은 논의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일까 그죠? 교수님 말씀 딱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였는데요.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바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로지 해수욕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생각했지 지금 컨테이너 터미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부산항공공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맞습니다. 배운 선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지금 송상근 사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BPA 사장 처음에 오길래 반드시 BPA를 부산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다. BPA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알려야 된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부산시장하고 교육감하고 만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해양에 관한 그 과목을 반드시 넣어서 적어도 부산의 초등학교에는 해양에 관한 과목을 넣어서 바다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차량들이 시내 곳곳에 다니고 있는데 저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저게 무슨 일을 해서 우리한테 먹을 거리를 주는 것인지 어릴 때부터 알게 되면은 지금 사실 한진해운이 날아가는 것도 파산시킨 것도 중앙에 있는 기재부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해양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저 정도는 사기업이니까 하나 없어져도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기업이지만은 그것은 사회 공적인 인프라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항만이나 공항이나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없어지면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고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아야
우리 부산에 있는 유능한 애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해양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해서 앞으로 기여하겠다, 돈을 벌겠다. 이래서 똑똑한 애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못해요. 해양대학교 나온 일곱 몇 개 사람들만 종사하는 굉장히 그래서 폐쇄적입니다. 그 영역에 새로운 학문이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이 융합의 시대. 부가가치 창출 안 되는 것도 그런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똑똑한 애들이 결국은 해양 쪽에 일을 해줘야 이 정말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갈 수가 있죠. 그거로부터 우리 부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 우리 조정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뭐 시스템 전환도 좋고 뭐그 생태 바꾸고 그런데 아까 제가 공진화 이론이 반대편을 써와라 그랬다 아닙니까?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제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네. 아 싱가포르가 저렇게 근데 그당 요새도 고위직들 중에서는 싱가포르는 독재국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싱가포르가 결단을 내릴 때는 정말 그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 마리나베이 들어올 때 그 밑에 그 저기 카지노 들어올 때 얼마나 논쟁이 심했죠. 그때 그 리카니오 회의를 강요를 엄청 했거든요.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성공하니까 됐다 싶지만 그 나라에서 그 마약하고 도박을 잡을 때 나라 세울 때부터 엄청나게 강한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깼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이라는 게 하고 뭐 지나고 나서 그랬지만 노무현 대통령 맨 처음에 혁신도시 옮길 때 다들 미쳤다 했잖아요. 그거 한다고 뭐 지방 분권 되냐 했지만 그런 어떤 과감한 게 됐기 때문에 돼야 돼서 저는 오히려 아까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암기가 안 되면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암기하듯이 아까 시스템 전환해갖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 맡겨 놓으면 교과서에 나오는 말밖에 안 되고 누군가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아까 실험 정부 실험 촉진 정부가 돼갖고 과감하게 한번 해볼 망하든 막 한번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번 밀어붙여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나 좀 그런 과감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인들은 과감하거든요. 네. 지금 15분 정도 됐는데 마지막 뭐 질문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좀 너무 오래 이렇게 끌면 좀 그러니까요. 혹시 뭐 본부장님.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아까 그 뭐 조능경이 말씀 많이 하셨고 그 특히 우리 이제 관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 서로 간의 어떤 영역 간이 지금 이렇게 폐쇄적으로 지금 네.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다 개방하면 변화가 온다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변화가 올지 그걸 열어놨을 때 그 잘 지금 상상이 크게는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 상수도만 해도 이게 있다 보니까 뭐 이게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천억 중에 1,000억을 투자해갖고 노상수만을 가는데 의견이 이게 요구가 1,700억이 들어와요. 그럼 700억을 깎아내야 되는데 다 부서에서 뭐라 하냐면 내게 중요하고요. 이거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가면 큰일 납니다. 하는데 위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급수분은 이게 그 군으로 치면 종합 그 뭐라 합니까 합참이거든요. 딱 보면 답이 있어요. 이거 세우지만 이 제일 급한 거, 이 제일 급한 거 다 하는데 서로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 비교 띄워서 하자는 거예요. 아까 인사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 지가 내가 왜 승진 안 해? 그러니까 윗선에 시장님 결정하고 해라는 거예요. 5급이나 4급까지는 데이터 기반으로 가야 돼요. 승복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하도 우리나라 사람 일단 세우고 보니까 그 세우는데도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미세먼지 그것도 중국이 넣고 세우니까 그 박사가 증거기관으로 한번 쌓아보자 해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기초과학연구원 박사 원장님하고 기획하려고 그냥 센서를 갖다가 안동부터 해가지고 낙동강 윗부분에 싹 다 설치해가지고 오염도 해가지고 우리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돈을 내거든요. 똑같이 낙동강에 있는 사람. 우리가 왜 돈을 내야 되냐? 들어온 물 묻고 너 들어온 물 팔아먹는데 왜 물 파는 거 갖고 데이터 기반으로 하나 붙어보자. 그래갖고
아니 법안을 들고 국회의원들이 나가더라도 뭐 데이터 기반으로 싸워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데이터 기반으로 가야 됩니다. 뭐든지. 예. 딱 그게 답이라고 보거든요. 공공 부분의 AI 에이전트 조금 이제 실험하는 건 좋은데 지금 조금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게 있나요? AI 에이전트를 예, 지금 국별로 도입하자마 그러시잖아요. 상소사본부터 먼저 하실 건지, 예. 아니면 뭐 잘하는 데가 있는지, 싱가포르는 그렇게 하는지. 지금 AI 에이전트는 뭐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그 일단 개인비 있어도 일종의 AI 에이전트로 보면 되거든요. 네. 지정용으로 지정보랑 스케줄 다 해갖고 관리해주는 그 비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지정보를 어디 외부에 유출 안 하면서 하나의 에이전트로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국단위로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정보가 이게 대외적으로 유출 안 되면서 그 후에는 근데 우리 공군 제도는 너무 필요한 게 미국 같이 직위분류제야 돼. 그 자리에서 평생 일하는 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그 거죠. 좋은데 네. 그걸 조금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실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는 건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데 없는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도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네. 예. 네. 예. 그게 이제 당위의 문제하고 예. 아마 걸림돌이 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예. 근데 한번 그거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예. 그걸 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챗 GPT를 예. 교육청에서 있는 자료를 내부망에만 공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내부망에 올려놓은 걸 가지고 자기네들 기획 문서 만들 수 있고요. 그거 가지고 보도자료도 각 부서에서 챗 GPT로 가지고 보도자료도 만들고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 저는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늦게까지 드셔서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눠주시고 정말 저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내용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이런 기회를 저희들이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